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선투연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문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다 상승을 했고요.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9억 미만 주택도 공시가격이 오른다. 네, 공시가가 오르게 되면은 재산세가 늘어나겠죠. 네. 현재는 그 공시 가격이 68%인데요. 내년에는 70%로 올라갈 예정이고, 앞으로 5에서 10년 안에 80%까지 공시가가 현실화된다고 합니다. 자, 9억 미만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서 9억 미만 주택 재산세가 급증할 것입니다. 그래서 6억 아래로만 세율을 낮출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6억에서 9억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이 세금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네. 6억 이상의 주택 보유자는 서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2030 패닉 바잉, 9월에 서울 아파트 30대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네, 올해 뭐 4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30대 매입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그 유주택자 또는 다주택자가 서울의 아파트를 더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첫째, 취득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아파트들은 매매가가 비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또 아직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무주택자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무주택자들은 취등록세도 낮고 그 다음에 대출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주택자는 4, 50대보다는 20, 30대가 많겠죠. 네, 그리고 또 4, 50대, 또 5, 60대 분들이 또 자녀를 도와서 이렇게 20, 30대 자녀가 집을 사도록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체의 거래량이 감소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낮은 이유는 매수할 수 있는 수요는 있지만 매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과다한 양도세 때문이죠. 서울과 3기 신도시는 공급, 3기 신도시 공급은 큰 관련은 없습니다. 네, 3기 신도시가 서울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3기 신도시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월세를 살면 결혼 출산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한경연구소에서 주거 유형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월세를 살면 결혼과 출산이 어렵다고 하고요. 전세를 살면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고요. 자가주택에 사는 사람이 결혼과 출산의 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뭐 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결혼하기 힘들고 돈이 많으면 결혼하기 유리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주에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듯 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아닌 당이 주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24번째 대책은 뭐 표준 임대료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3+3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5% 상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난의 그 바른 해법은 다주택자 감세,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낮춰주고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그 정답이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정답을 선택하실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감세나 임대사업자 활성화가 아닌 어떤 대책도 지금의 전세난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떤 대책이 나와도 전세가는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자, 무섭게 추락하는 환율, 바이든 당선 때는 1,100원이 무너질 수도 있다. 네. 자, 유명 유튜버 분 중에 작년부터 뭐 계속 달러를 사라, 달러를 계속 외친 분이 있는데요. 네, 이분이 또 요즘엔 좀 말을 바꾸셨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의 부양책이 나오고 앞으로 한국의 경기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바이든이 당선될 것을 예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중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원화가 강세인 것은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라는 의미죠. 자, 이것은 수출을 하는 한국 기업에는 악재입니다. 자, 코로나 백신이 조만간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도 2021년도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됨으로써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AI 반도체 100조 M&A 전쟁, 삼성 인공신경망 치고 나간다. 네, 또 앞으로 이런 AI 반도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상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시장이 앞으로 130조 원 규모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가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SK 하이닉스가 1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AI 반도체 시장에서 업계 1위도 중요하고요. 그 시장이 계속 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LG화학 떠날 배터리가 3분기 매출 3조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네,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죠. 네. LG화학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요. 내년에 배터리 매출은 18조라고 합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이 3조니까 올해 매출을 12조로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면 내년 예상 매출 18조는 올해보다 한 50%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면은 LG 배터리의 이익이 막대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내년은 가치주의 시대다. 운송, 화학, IT주를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성장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되냐, 요즘에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나, 가치주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정말 좋은 투자는 가치주이면서 성장주이면서 배당주인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주식인지는 제가 이틀 전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죠. 네. 자, 연말로 갈수록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되어서 코스피가 역사적인 고점인 2600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GTX-C 노선이 들어온다고 해서요. 의정부 재개발이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GTX-C를 통하면은 삼성역까지 16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죠. 2027년에 GTX-C가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029년에서 2030년이 될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강남의 핵심지까지 16분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의정부의 미래는 점점 더 밝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고독 아르테스 경쟁률 537대 1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뭐 대단지도 아닌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이죠. 네, 뭐 지금 시중에는 돈도 많고요. 투자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서울의 새 아파트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부산 수영구 전세가 비율이 가장 낮다. 네, 그래서 지금 전세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 43%인데요. 그 이유는 여기가 낡은 아파트들이 많은 재건축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 지역도 지금 전세가율이 43%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적정 전세가율이라는 것은 한 50%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국의 전세가 평균이 70%입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이라든지 그런 인기 지역은 전세가율이 80%가 넘겠죠. 그리고 일부 아파트는 9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매매가가 상승할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자, 부산 수영구의 전세가율이 낮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아파트도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주택이 충분하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새 아파트도 10년만 지나면 중고 아파트가 되죠. 반면에 그 10년간 공급되는 새 아파트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3년간 66% 올랐다. 네, 그래서 소형도 많이 올랐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요즘에도 이제는 오를 것만 오른다는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시고요. 지속적으로 똑똑한 한 채를 외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서울 아파트가 최고라는 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대세는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입니다. 이것을 상향 평준화라고 합니다. 자, 양재 IC 주변에 미니 신도시급 R&D 혁신 거점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벌써 몇 년 전에 이 개발 계획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제가 선투현 정기반 수업 시간에 유망 투자처로 꼭 언급하는 곳이 이 양재 시민의 숲입니다. 여기는 현재 용적률을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20%를 더 주는 R&CD 특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곳이고요. 우면동에 있는 삼성 LG 연구소나 양재동에 있는 현대 기아차와도 굉장히 가깝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강남과 판교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것, 그것도 굉장한 강점이 되겠죠. 실제로 여기 매헌역 이 안쪽에 가보시면은 빌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좀 놀라운 것은 그 빌라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벤츠와 BMW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죠? 상당히 소득이 높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네, 다음 기사는요. 과천 위례 성남 공공주택 3만여 가구 연내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공공주택 3만 채 입주자, 네, 좋은 소식입니다. 자, 9천억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천안형 뉴딜 윤곽을 잡고 있다. 네, 9천억이라면은 뭐 막대한 자금이죠. 네, 그래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이런 쪽으로 9천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린 뉴딜, 차세대 자동차 부품, 특화 등 31개 부문에 5,400억이 투자가 됩니다. 네, 이 자동차 쪽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가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SK가 10조 베팅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네, 이번 그 인텔 인수는 그 SK로서는 이제 D램과 낸드라는 두 날개를 갖게 된 것이고요. 1등이 그 어떤 시장의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LG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결정이었고 저는 굉장히 좋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시장은 승자의 그 독식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SK가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겠습니다. 위례 과천 로또 분양 쏟아진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네, 무주택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집값 풍선 효과 1억 넘는 수입차 올해 3만 대가 팔렸다는 기사인데요. 집값이 오른 것과 뭐 수입차 3만 대 팔린 것 그리고 뭐 법인을 뭐 다 섞어서 어떤 신문 기사를 만들어냈는데 한국은 2020년도에도 고가의 수입차 판매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것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4차 산업 강국이고 대기업 근무자와 공무원 등 소득이 전혀 감소하지 않은 계층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자영업자분들은 힘드시겠죠. 그래서 한국의 미래를 저는 밝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을 다주택자와 연관시키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은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부자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대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네 법인 명의로 해서 이제 고가의 이런 그 수입차를 구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이 비대해진 IT 공룡을 길들이기 위해서 구글을 손보고 있고요. 앞으로 페북도 때릴 것이라고 합니다. 네. 구글의 그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92%고요. 한국에서는 32%입니다. 네이버가 60%죠. 네, 그래서 구글 전 세계를 이렇게 석권한 구글도 한국에서는 네이버에 밀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K 메모리 쌍두마차로 낸디도 D램처럼 초격화 신화를 노린다. 그래서 이렇게 D램과 낸드 시장을 다 합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한국이 메모리 시장의 세계 65%를 점유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러운 뉴스입니다. 자, 전세 대란 추가 대책 놓고 홍남기, 김현미의 시각차가 있다. 뭐 그런데요. 전세 대란 추가 대책이 친시장 정책이 아니라 수요 억제 대책이나 규제책이면은 시장은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소확행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한국인의 주거 유형은 두 가지겠죠. 뭐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이거나. 네. 내가 자가를 거주한다고 하면은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이겠죠. 자, 전세난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게 고통을 주고요. 서로가 심각한 갈등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불만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중국의 코로나 백신 6만 명 접종을 했는데 큰 부작용이 없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큰 부작용이 없다,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는 말이 저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은 부작용은 있다, 심각한 부작용은 심각하지 않은 부작용은 보고되었다는 말로 들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과 치료제가 계속 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익 챙겨 겨울잠 드는 개미들, 연말에 구조 매물 폭탄이 터질 것이다. 이런 기사인데요. 연말에 개미들이 어떤 세금 문제도 있고 또 이익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매물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저는 또 외국인의 집중 매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연말에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억 전세는 서민이고 1억 집을 사면 투기라고, 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이제 어제 그 주택 구입에 자금 증빙의 그 의무가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 이하의 부동산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세 자금은 7, 80%가 대출이 되는데 매매 자금은 40%가
대출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홍남기를 누가 걱정하나 두 채를 지키면 재테크의 승자. 뭐 이런 기사인데요. 뭐 정부에서는 한 주택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지만 내가 사는 집 한 채로는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내년에 서울 입주 예정 아파트가 반토막이라고 하죠. 예.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각 지역의 입주 물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은 내년에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고요. 2022년과 2023년은 그 전해보다 계속 더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서울 A급 오피스 거래가 사상 최고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오피스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서울 A급 오피스의 매매가, 임대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는 그런 투자자가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글로벌 5위 삼성전자 브랜드로 드높아진 국가위상. 네. 자,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죠. 그런데 전 세계 5등의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우수한 4차 산업이 많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IT, 전기차, 수소차 뭐 등등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2차 산업 최강국, 네, 제조업 최강국인 일본과 독일에도 이런 4차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선투현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